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동기화 부분, 싱크로나이제이션 해가지고, 스레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스레드가 하나 생성되고, 두 개 생성되고, 세 개 생성됐으면, 이 스레드가 서로 관련이 없이,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냥 쭉 동시에 수행되고, 그 결과를 출력하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이냐 이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러한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되면 뭔가를 주고받고 하든지 뭔가 한 군데를 같이 쓰든지 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잖아요. 그죠? 내 친구와 내가 동시에 수행하면서 서로 악수를 한다든지 악수는 바로 뭡니까? 그 친구와 내가 같이 손을 내밀어서 동기화를 이루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중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5절이 좀 강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자,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수 개의 스레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요구가 되더라 이거죠. 그냥 스레드가 지들끼리 그냥 대충 막 쭉 동시에 수행되고 끝나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거의 없더라. 공유 부분은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자, 공유 부분. 제가 항상 공유 부분을 이야기할 때 화장실 핑계를 대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설명할 때, 그죠? 화장실이다. 그게 바로 공유 부분이다. 즉 여러분들은 다 스레드다 이거죠. 동시에 동작하죠. 학생들은 동시에 동작해요. 막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면 동시에 학생들 객체가 막 열심히 수업을 듣다가 수업이 땡 하고 끝나면 이 친구들이 화장실이 되게 급해. 그럼 열심히 화장실을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고리가 있는데. 그럼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근데 이런 스레드들이 동시에 여기 달라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화장실에 둘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문고리를 동시에 4명의 학생이 동시에 문고리를 잡았다 한들 결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먹 센 놈이 들어가든지 힘 센 놈이 들어가든지 하여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문고리를 잠그죠. 잠그고 볼일을 다 봅니다. 그러고 나와서 문고리를 락을 풀고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또 문고리 잠그고 일 보고 왜 자꾸 또 화장실 얘기를 해서 하여튼 그렇죠. 그럼 이게 스레드라고 본다면 이러한 스레드는 하나의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공유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서로 동기화가 돼 있지 않고 이 친구가 가서 문고리를 안 잠그고 볼일 보는데 이 친구가 문을 확 열면 어떻게 돼요? 에라죠. 그건 문제예요. 둘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로 된다. 또 둘이 동시에 들어가서는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영역을 뭐라 그래요? 크리티컬 섹션. 임계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운영체제를 배우셨으면 패러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를 배울 때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이 용어를 배우게 되죠. 한글로 표현하면 임계 영역. 그럼 여긴 뭐냐 이거죠. 크리티컬 섹션이 바로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공유 부분이다.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공유 부분이다. 그래서 자바는 한순간에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할 수 있는 싱크로나이즈드 메서드. 자, 싱크로나이즈드 어디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6장인가요? 메소드 설명하는 부분에 메소드의 한정자 중에 싱크로나이즈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가서 설명하겠다 그랬어요. 싱크로나이즈드. 그러면 어떤 메소드가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로 선언돼 있어. 메소드 A하고 선언돼 있어. 그러면 이 메소드는 여러 개의 객체가 달라든다 할지라도 이 메소드는 한순간에 하나만 수행할 수 있는 메소드예요. 그죠? 즉 화장실이란 얘기, 임계 영역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한 스레드가 이 싱크로나이즈드 메소드를 수행 중이면 다른 스레드는 대기, 웨이팅해요. 이놈이 다 끝나야 다시 들어가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디라 그래? 크리티컬 섹션.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운영체제 책을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책에 이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레드 A가 있고 스레드 B가 있어요. 스레드 A, 스레드 B. 이놈이 동시에 싱크로나이즈드 메소드 이놈을 수행하려고 이제 딱 요청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딱 요청했다 이게. 그렇지만 요청했지만 실제 임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이놈이 만약에 스레드 A가 락을 얻었다면 이놈이 들어가서 수행을 하죠.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웨이팅, 기다려야 돼요. 이놈이 다 수행하고 나서 락을 양보를 하면 그때서야 그 다음 타임, 이 타임은 뭐라고 보시면 돼요? CPU의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것까지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하여튼 어떤 순간에 락을 양보하는 순간에 락을 얻어가지고 임계 영역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스레드 A와 B 또 스레드 C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인계 영역을 요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시에 수행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인계 영역을 보시면 된다 하는 거죠. 자, 2절에서는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을 하나 설명을 할 텐데, 자, 뭐냐 하면 tvcontribution.jav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일요일 날인가요? 이제 그 부르유 토끼 그 이제 뭐 TV 프로가 쭉 나오고 이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으면 전화를 하면 1,000원씩이 올라가요. 그러면 TV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금액이 막 올라가요. 그죠? 막 올라가요. 그러면 자, TV 방송국이 있고 요 금액에다가 이걸 나타내죠. 어떤 컴퓨터가 나타내겠죠. 그러면 이 방송국에 이제 전화를 합니다. 뭐 그걸 이제 한국통신에 물론 하겠지만 어찌됐든 1,000원씩을 올리려고 하는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 한 통에 1,000원이니까. 그죠? 1,000원씩을 올리려고 하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1,000원씩을 올리려고 하는 전화를 전국에서 계속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액은 현재 1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은 이러한 놈들이 이러한 스레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하는 부분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접근했어. 그러면 이 스레드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10만 원을 가져다가 그죠? 10만 원 플러스 1,000원을 해서 갖다 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두 개의 스레드가 이 10만 원이라는 영역에 동시에 접근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놓고 이놈도 거기다 1,000원을 더하고 이놈도 1,000원을 더하니까 이놈도 1,010만 원, 10만 1,000원, 이놈도 10만 1,000원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실제로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10만 2,000원이 돼야 되는데 10만 1,000원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뭘로 선언해야 돼? 크리티컬 섹션으로 선언을 해야 돼. 이 부분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지만 한순간에는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즉, 요 놈이 들어가서 10만 플러스 1,000을 하는 동안에는 나머지 놈은 기다려야 돼. 웨이팅 해야 돼. 이 놈이 끝나고 나와요. 그래야 정확한 돈이 여기 계산이 돼요. 그죠? 요거를 좀 조작하면 돈을 좀 많이 띄어먹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컴퓨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해킹이죠. 그죠? 하여튼 어찌됐든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이 tvcontribution.java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제한을 뒀어요. 제한을 뭘 뒀냐면 일단 5개의 스레드로 한다. 스레드가 5개 생성돼서 막 1,000원씩을 더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50만 원까지 그죠? 50만 원까지만 돈을 받겠다. 그랬을 때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가 얼마씩 돈을 낼까? 그죠? 얼마씩 돈을 낼까? 이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어요. 자, 좀 복잡하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일단 클래스가 몇 개냐 하면은 241페이지에 있는 그 클래스 어카운트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스레드로 나타낼 클래스 커스터머가 있어요. 그죠? 클래스 커스터머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니까 마지막에 클래스 TV 컨트리뷰션이 있어요. 즉 3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3개의 클래스. 자, 그 중에 클래스 커스터머는 뭐겠어요? 커스터머는 말 그대로 1,000원씩을 더하는 일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커스터머 스레드죠. 그죠? 1,000원씩을 이제 돈을 성금자죠. 그 다음에 TV 컨트리뷰션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그놈들을 시작시키는 일을 하는 클래스고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바로 크리티컬 섹션을 지정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 어카운트 지금 241페이지 그림을 좀 보세요. 그 그림을 보시면 클래스 어카운트가 있죠. 자, 이 어카운트는 private integer total 0 그래서 private integer total 값을 제로로 두고 synchronized void synchronized 메소드 이름을 메소드 타입을 synchronized로 선언했어요. deposit이라는 메소드 저금이죠. 자, integer amount 어떤 값을 가지고 deposit을 하겠다 이거죠. 그 deposit은 total은 total 플러스 amount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total 값에다가 이 amount만큼을 계속 더해 가겠다. 그런데 이 메소드는 synchronized죠. 이 메소드는 한순간에 하나의 객체만 들어와서 이 토탈은 토탈 플러스 어마운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getTotal이라는 메소드는 말 그대로 전체의 토탈 값을 리턴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 클래스가 바로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이게 바로 임계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클래스죠. 그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자. 이런 클래스가 하나 있다. 그죠? 이런 클래스가 하나 있다. 여기에는 synchronized 메소드가 있다. 자,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클래스 보죠. 커스터머 클래스는 스레드 클래스죠. 왜 스레드 클래스야? 동시에 동작해야 되니까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5개를 생성해서 동시에 스타트를 시켜버릴 거야. 그러면 그 동시에 스타트되는 이 객체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 자꾸 가서 1,000원을 더하는 일을 하겠지.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스레드 이 커스터머 클래스에서 보면 일단 요 앞에 봤던 어카운트 클래스 타입의 객체 첨부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죠? 어카운트 클래스 타입의 객체 첨부 변수 어카운트 1. 그래놓고 커스터머 즉 생성자에다가는 어카운트 생성자가 어카운트 객체를 받아들여요. 그죠? 생성자의 그러니까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때는 어카운트 객체를 가지고 생성을 해야 돼요. 그 어카운트 객체 즉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때 받은 어카운트 객체를 자기 자신의 어카운트 객체에다가 dis.account1에다가 그 어카운트를 연결을 하죠. 그죠? 그러면 요 어카운트와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로 받은 어카운트와 어카운트와는 같은 객체예요. 그죠? 그죠? 이게 다 객체니까 포인터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결국엔 같은 것을 가리키겠죠. 자, 그건 됐고 요건 생성자고. 자, run 메소드에서 어떤 짓을 했어요? run 메소드. 얘는 200번을 돌아요. 이게 0부터 200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놓고 일단 들어가면 뭘 찍어? 성금자 찍고 getName 자기 스레드 이름 찍고 땡땡 찍고 i번째 하고 찍고 그런 다음에 뭐를 했어요? account1.deposit을 했어요. account1은 뭐예요? account1 이거죠? 이거는 어카운트 타입이죠? 어카운트 클래스 타입이죠? 그리고 그 객체는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 어카운트1은 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때 받은 매개 변수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죠. 그놈은 당연히 어카운트 타입이니까 데포지트 1이 있어 없어? 있겠죠. 어카운트 1.deposit하고 1000원을 풀어놓은 1000원을 가지고 1000원을 더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2mm 동안 쉬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1.getTotal이 50만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죠? 어카운트 1.getTotal이 50만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break 이 포문을 빠져나와라. 그래서 이제 이걸 200번으로 충분히 큰 숫자로 했죠. 그죠? 1000원씩 하나의 스레드가 200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50만원이 될 때까지니까 200번이 안 가겠죠. 5개가 막 동시에 수행되니까. 그죠? 그럼 됐죠. 그죠? 런에서도 됐죠. 그러면 이 클래스로부터 스레드를 생성을 하면 스레드 하나, 스레드 2개, 스레드 3개, 스레드 4개, 스레드 5개를 생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런 메소드가 수행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데포짓 하겠죠. 다만 이때 데포짓 메소드를 같은 객체, 즉 요놈을 생성할 때 요 어카운트 객체를 같은 거를 줘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성립이 돼요? 241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성립이 돼요. 어카운트 객체의 디포짓 메소드 호출, 어카운트 객체의 데포짓 메소드 호출. 요게 어카운트 객체 같은 걸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싱크로나이즈드 메소드 데포짓을 동시에 요청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놈은 원자적으로 어토믹하게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교수님 그 나노세컨드까지 똑같은 시간에 데포짓을 호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싱크로나이즈드 메소드는 그 중에 무작위로 하나만 들어가요. 그 싱크로나이즈드 메소드 자체가 어토믹 메소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그죠? 그런 메소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만 들어간다. 지금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요놈이 5개가 생성돼서 런 이거는 맞다 이거죠. 이거는 맞다. 근데 요 데포짓 메소드가 어떻게 같은 객체의 메소드일까? 그죠?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 부분은 요 다음 클래스 여기서 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일단 어카운트 타입의 객체를 선언했어요. 하나, new 어카운트. 그죠? 생성했죠? 자, 그다음에 뭐야? 커스터머, new 커스터머.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거는 배열 객체의 생성이에요. 그죠? 배열 객체. 배열 객체인데, 배열 객체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제로 번째, 1, 2, 3, 4. 그죠? 5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배열 객체인데, 요 객체의 타입이 커스터머 타입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게 커스터머 타입이란 얘기지. 이게 커스터머 객체를 생성한 게 아니란 얘기지. 이거는, 이거 배열이잖아. 그죠? 배열이잖아. 배열 객체만 일단 생각.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생성하고 나서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값은 뭐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0, 1, 2, 3. 이게 가지고 있는 널이에요, 널. 다 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객체를 생성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널 가진, 다만 이제 요 널 배열 객체인데 요것의 타입이 커스터머라는 걸 선언한 것 뿐이에요. 그죠? 자, for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자, 커스터머 i, 즉 제로죠. 커스터머 제로에다가는 어떻게 했어요? new 커스터머였어요. 커스터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해서 요 커스터머 i에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요 객체를 생성해서 메모리 어딘가에 넣고 그 주소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for문을 돌면서 여기 끝인데 new 커스터머 해놓고 어카운트 객체를 줬어요.
어카운트 객체는 여기서 생성했죠. 어카운트 객체가 바로 뭐예요? 아까 앞에서 배웠던 어떤 거죠? 어카운트 객체가 뭐예요? 어카운트 객체가 이거죠. 데포짓을 하는 메소드죠. 이것으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이 객체는 뭘 가지고 있어요? 토탈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데포짓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죠? 토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객체라고요. 그 객체를 가지고 누구에게 줬어? 이놈의 매개 변수로 주니까. 그죠? new. 매개 변수로 주니까. 커스터머 클래스 가볼까요? 커스터머에서는 new 하니까 요놈이 생성돼, 요놈이 수행되겠죠. 생성자가. 그죠? 그 어카운트를 받아서 그 어카운트를 받아 G 어카운트에다가 연결을 해버렸으니까 어카운트 1이 곧 어카운트라고. 그죠? 그죠? 어카운트 1이 곧 어카운트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커스터머 I 스타트를 시켜버렸어. 그놈을 시작시켜라. 그러면 뭐가 수행돼? 요놈의 run 메소드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00번을 돌면서 계속 데포짓을 하려고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요 for문에서. for문이 계속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놈을 스타트 시켜놓고 또 for문이 돌면서 이게 뭐냐 1이 돼가지고 아이고 흐름이 나와갖고 1이 돼서 new customer 해가지고 똑같이 어카운트 객체를 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첫 번째 객체가 생성됐는데 그 객체도 뭘 가지고 있어요? 어카운트 객체 ACCOED. 그죠? 여기서 생성한 요 어카운트 객체죠. 요거를 가지고 있어요. 폼이 한 번 더 돌면서 이게 이제 제로 번째 객체인데 커스터머 제로인데 또 한 번 더 돌면서 커스터머 1도 똑같은 걸 줬어요. 어카운트를.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도 이걸 준 거예요. 데포짓 메소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죠? 포인터로 연결해 준 거예요. 또 포문을 돌면서 또 요번엔 두 번째 거, 또 세 번째 거, 또 네 번째 거. 그죠? 요게 전부 똑같은 어카운트 객체. 이걸 가지고 다 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어카운트 객체를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의 객체를. 그죠? 이놈들이. 데포짓 메소드.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스타트를 시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타트를 시키니까 요 4개의 메소드에서, 아니, 5개의 요 스레드에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카운트를 5개의 스레드가 다 G 어카운트에다가 다 연결했겠죠. 그래 놓고 G 어카운트 1.데포짓을 다 부르겠죠. 이 데포짓이 어떤 데포짓이야? 241페이지에 있는 이 어카운트 객체, 즉 하나의 객체에 있는 데포짓을 부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객체에 있는 데포짓을 부르니까 결국에는 아이고야 여기까지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이제 막 치열하게 데포짓 메소드를 두고 5개의 스레드가 서로 막 포문을 돌면서 데포짓 하면서 달라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안에 이 메소드 데포짓은 무슨 메소드? 시인크로나이즈드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들어와도 한순간에는 하나만 이 데포짓을 수행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자, 이제 수행한다고 봅시다. 자, 열심히 수행을 해요. 데포짓.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49만 9천 원이 됐어요. 그죠? 왜냐면 요걸 한번 수행하고 요걸 반드시 체크를 하죠. 그런데 49만 9천 원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놈이 데포짓을 했어요. 그죠? 어떤 놈이 데포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데포짓 메소드에 이제 스레드가 들어와서 현재가 49만 9천 원이야. 그러면 이놈이 데포짓을 수행하면 50만 원이 되겠죠. 50만 원이 되고 이놈은 나갔어요. 나가서 다시 들어오려고 보니 50만 원이 지가 더하고 나오니까 50만 원이 됐어요. 그죠? 지가 더하고 나오니까 50만 원이 되고 나와서 겟토탈을 뽑아보니까 50만 원이 됐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하니까 자기는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레이스 프로그램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레이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느 순간에 49만 9천 원이야 지금. 49만 9천 원이야. 그 순간에 5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49만 9천 원일 때 여기에 들어왔어요.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래놓고 데포짓에 들어오려고 이게 이제 데포짓이죠. 동시에 들어오려고 요 메소드에 요게 딱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5개의 스레드가 딱 도착하니까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겠죠. 하나는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고 있어요? 요 나머지는 웨이트. 그죠? 웨이트 하고 있죠. 그럼 요놈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웨이트. 요놈이 빠져나오면서 50만 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는 나가서 if문을 체크해 보니까 50만 원이 됐으니까 지는 브레이크해서 런 메소드를 빠져나간 거죠. 그죠? 런 메소드가 끝난 거죠. 그런데 나머지는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들어가겠죠. 다시 들어가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죠? 왜냐면 들어가기 전에 50만 원 체크를 안 하니까. 그죠?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50만 1,000원을 만들어 놓고 50만 원이 넘었으니까 지도 빠져나와. 또 기다리는 3개, 또 2,000원 만들고 3,000원 만들고 50만 4,000원을 만들어요. 4,000원.
그죠? 왜냐면 동시에 들어갔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빠져나와 버렸어. 그죠? 빠져나와 버렸어. 그 시간도 역시 이 슬립 타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요거를 조절해보면 또 값이 틀려질 수 있어요. 동시에 5개가 안 들어가고 동시에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교수님, 요 if문을 요 대포지 전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대포지 전으로 옮기면. 대포지. 그러면 쥐가 들어가기 전에 체크하니까 이게 50만 원이 딱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문제야. 그죠? 그것도 또 문제. 왜 문제야? 자,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if문이 같다 이거죠. 여기에. 그러면 5개의 스레드가, 지금 런 메소드는 5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거죠. 동시에 수행해서 if, 현재가 49만 9천 원이야. 현재가 49만 9천 원이야. 49만 9천 원인 if get total이 50보다 지금 49만 9천 원이니까 그걸 5개가 동시에 통과했다고 가정을 하죠. 왜냐하면 if문은 synchronized 메소드가 아니잖아. 이 어카운트 완전 대포지 전에 있는 문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다 수행하고 2개가 또 5개가 또 동시에 대포지도 수행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 그래요? 레이스 프로그램. 그죠? 레이스 경주를 부린다. 그죠? 레이스 프로그램. 그죠? 레이스 프로그램의 문제예요. 그죠? 동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요 대포지 메소드 내에서 해결을 하든지. 그죠? 대포지 메소드 내에서 해결을 하면 되긴 되겠죠. 값을 안 더하고 나오면.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프로그램 이해가 됐습니까? 이 프로그램의 포인트는 뭐다? 바로 이거예요. 어카운트 클래스, 이 클래스의 요 대포지 메소드야. 더 포인트는 뭐다? 이 어카운트 클래스의 객체를 요거죠. 어카운트, 뉴 어카운트. 요거 하나 생성해서 요 객체 하나를 생성해서 어디에다 줬다? 커스터머 객체 5개를 생성할 때 요 하나를 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카운트 1, 또 어카운트 2, 어카운트 3, 어카운트 4, 어카운트 5를 생성해서 여기에 맨 처음 객체는 어카운트 1을 주고 그 다음에는 어카운트 2를 주고 그 다음에 3 주고 4 주고 5 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저금통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지. 하나의 저금통에다 5개의 스레드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저금통 5개를 갖다 놓고 그죠? 5개의 스레드가 여기다 신나게 각자의 저금통에 저금하는 꼴이 되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요구되는 문제는 공유하는 저금통을 만드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 그래서 요 저금통을 하나만 만들어서 5개의 스레드에다가 공유를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금통에 돈을 넣으려니까 한순간에는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키포인트. 이걸 모르면 이 프로그램 이해가 안 되죠. 자, 프로그램을 수행시켜보죠. 어디 갔어? 자, 이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여기서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수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플러스에서 자, 제가 이미 컴파일을 해놨어요.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 지금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컨트롤 2 자, 지나감 자, 실행이 쭉 되죠? 자, 쭉 됐습니다. 지금 실행이 막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녹화를 하면서 실행하니까 컴퓨터가 좀 늦네요. 그죠? 자, 요번에는 성금 총액이 50만원이 딱 나왔어요. 그것도 희한하네요. 그죠? 5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의 스레드가 49만 9천원일 때 데포짓에 들어가서 5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다른 스레드는 데포짓에 들어갈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한번 수행시켜 볼게요. 지금 조금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녹화를 하면서 실행을 시키니까 이 시스템이 좀 늦는 거예요. 그죠? 요번에도 역시 50만원이 또 나올까? 이게 지금 시스템이 늦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요번에는 50만 3천원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4개가 동시에 들어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놈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웨이팅하고 있던 놈들이 있으니까 계속 들어갔던 거죠. 그죠? 자, 또 한번 수행시켜 보겠습니다. 컨트롤 2, 지나감. 물론 당연히 여기서 성금자의 성금 순위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죠? 자, 스레드 3가 102번째 했고,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얘는 스레드 1은 97번째밖에 못했어요. 1000원씩 97번밖에 못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스레드가 다 틀리니까 그렇겠죠. 그죠? 무작위로 수행이 되니까. 그죠? 자, 그랬을 것이다. 여기서 아까처럼 뭘 바꿔보자? 좋다. 그럼 if문을 바꿔보자. if문을 여기에 있는 요거를 위로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좀 나실래나? 자, 컨트롤 X 하고 어카운트 1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어보자 이거죠. 파일 저장하고 다시 컴파일 합니다. 자, 컨트롤 1.
다시 컴파일 하고, 컴파일도 시간이 좀, 이건 빨리 끝났네. 컨트롤 2하고 실행시켜보자. 요번엔 좀 미리 체크를 하면 좀 날라나. 하고 보니까, 자, 50만원이 딱 나오려나. 야, 이번에 50만원이 나왔죠. 아주 운 좋게. 근데 이것도 역시 여러 번 수행을 시켜보시면 50만원이 넘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if문까지 동시에 들어가서 데포짓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제 컴퓨터가 늦으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텐데, 어이구, 이게 50만원이 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시. 녹화를 안 하면서 하면 컴퓨터가 빠르니까 그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왜 자꾸 50만원만 나오는 거야. 이거 분명히 50만원 넘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해보세요. 요 if문까지 스레드가 동시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 개가. 그죠? 그럼 데포짓에서 한 놈은 들어가고 다른 놈은 기다리니까 그 놈이 빠져나온 다음에 더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 이러한 레이스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데포짓 메소드에서 해결하든지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컴퓨터가 느리죠? 슬립 타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 거야. 슬립 타임을, 요거를, 슬립을 없애버립시다. 없애버리고 한번 해보죠. 슬립을 없애고, 그 다음에 컨트롤 2를 눌러서 지나간다. 한번 해보죠. 슬립을 없애고. 좀 빨라졌죠? 자, 스레드가 쉬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도 50만원. 내가 또 자꾸 내가 거짓말을 하게 만드네. 거짓말이 아닌데. 지금 제 생각에는 녹화를 하면서 컴퓨터 그 성능이 계속 나빠지니까 또 한 번. 마지막 요번 한번 해보고 또 50만원이 나오면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컴퓨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려질 것입니다. 그죠? 예. 지금 제가 녹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이 if문을 올린다 할지라도 항상 50만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재수가 좋으면 나올 수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이 되니까. 그죠? 결국에는 동시에 수행되면서 공유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공유되는 부분이 아니죠. 이건 각자 다 수행하는 부분들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0점 조금 어려웠습니까? 요 부분이 부분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제 10.5절의 스레드 사이의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